서성이다 공동체 이름인가요? 철학 서성이다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인문학 네트워크라고 하는 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두 모임을 가지고 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게 언제쯤부터? 철학 서성이다는 2015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죠. 주로 많이 활동한 시기는 2015년부터 한 2018년도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또 각자 또 좀 퍼져나가서 알아서들 좀 하고 있는데, 19년부터는 자체 활동은 좀 많이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18년, 17년 그 정도부터는 이제 인문학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더 넓은 범위, 아까 철학 서성이다는 현대 철학을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알콩달콩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문학 범위를 좀 넓혀서 갔으면 한다 하는 것 속에서 이제 인문학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또다시 태어났죠. 서성이다를 네.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15년 전에 한 2년 전쯤에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쌓여 있었나 봐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뭐 생각이 있었는데, 우연찮게 대한연구 공동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주로 이제 철학이나 문학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하고 일반인들이 가서 듣는 그런 데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등록을 한번 해요. 그때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접했고, 제가 아마 그 전에 활동하는 과정에서 현대 철학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랑 제가 비슷한 고민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10주차를 하고 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인천에다가 현대 철학을 한번 대중적으로 전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천에서는 뭐 도서관 선생님들, 그다음 시민단위에서 이제 활동하는 내 나름대로 또 넓이가 있으니까 강좌를 은근히 이제 열기 시작을 한 거죠. 교육청 산하의 서구도서관에서 뭐 2회차 특강 이런 식으로 가끔씩 하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제가 일항도서관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이 시민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이에요. 작은 도서관. 그때 거기 가고 작은 도서관들이 보통 어린이들 중심으로 하는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대상으로 한 모임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으로 해서 성인 인문학 동아리가 만들어져요. 그때 제가 이제 약간 끈이 역할을 좀 하면서 어른들이 읽을 도서들, 뭐, 그리고 인문학 도서들, 이런 걸 가지고, 문학 책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했죠. 그런 과정에 이제 구립 그 도서관의 이제 운영팀장하고 얘기가 되면서 이제 좋은 강좌 얘기가 나오다가 현대 철학 강좌를 열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현대 철학 강좌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16강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가 이제 레비나스, 락강, 푸코, 데리다인가? 4명의 교수가 붙고 한 강좌당 4회차. 그렇게 해서 16강을 진행을 했어요. 최종 접수 인원이 83명인 거예요. 그날 첫날 오신 사람이 75명. 그 16강까지 가는데 최종 인원이 한 55명 정도 됐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묘하다고 느낀 건 뭐냐면, 가실 때 표정이 그냥 환한 거예요. 교수님들도 놀라는 거예요. 이 강의를 하는데 이 상대방의 눈빛이 있잖아요. 이 어른들의 눈빛과 이 기대가 초롱초롱한 거예요. 이 그냥 끝내면 안 되겠다. 다음 주에 나가서 강의를 계속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서로들 필요하면 돈 모아서 강사비 되고 이 공간에서 그대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오케이가 돼가지고요. 그 모임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게 철학 서성입니다. 회비들을 걷어서 가는데 첫 해에 48주잖아요. 저희가 한 주도 안 쉬었어요. 그래갖고 1년차 들어가면서 이제 총회도 하고 저희끼리 2년차에서는 이제 독일 현대철학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미 현대철학, 그 다음에 4년차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간다 하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가고,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내가 공부하고 동료들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는 게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임, 공부 모임이 있거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같이 어떤 걸 할 수 있는 연대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활동을 만든다. 이거였어요. 우리 힘으로 그러면은 축제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했던 게 인문학연정 축제. 이렇게. 축제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잠시 좀 중단? 2015년에 저희가 철학서성회담을 만들고 2016년도에 저희가 1차 인문학 네트워크 축제를 해요. 우리의 처음 기본 틀은 독서였으니까 독서로 이건 간다. 어른들이 놀 때는 어른들 독서 모임도 있고 어른들 사진 모임도 있고 뭐 켈리 모임도 있고 다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인문 활동이라고 우리가 넓게 보고 이렇게 같이 하자.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게 사업이 이제 허가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독서뿐만 아니라 뭐 영화, 연극, 그다음에 전시, 그림 뭐 이런 걸로 쭉 퍼뜨리고 그다음에 분야에 맞는 전문가도 초대하고 비전가고 뭔가 그룹도 오게 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다 섞어서 하는 그런 모집을 했어요. 중앙을 두지 않는 방법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니까 뭐 축제 크게 해도 별 부담 안 돼요. 당신이 거기서 큐시트 다 짜고 당신이 사회자 만들고 당신이 그 스텝도 2명씩 두라고 그랬거든요. 스텝 비용 될 테니까 이쪽에서 당신들 주변에서 친구들 중에 스텝 2명씩 데리고 와서 하셔라 라고 했거든요. 이게 처음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배들하고 부딪힐 때 이분들은 그런 걸 다 중앙에서 했더라고요. 중앙에서 모든 큐시트를 다 짜고 스태치도 다 짜고 모든 주제와 모든 걸 다 짜서 했더라고요. 나한테 뭐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게 별로 없으니까 나한테 나중에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2년차까지 지속협에서 인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지속협에서 이런 일을 하는 단위는 아니니까 이제 2년차 지난 다음에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가자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한번 하자. 이렇게 이게 점프가 된 거야 또. 가자동 인문학축제 1년차, 2년차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서로 날짜 맞춰서 모이자 그러면 어려우니까 서로 가능한 날짜 해요. 가능한 장소에서. 그리고 5일 합시다, 5일. 큰 행사가 없는 거예요. 20개 단위가 각자 시간에 각자 단위에서 하니까 안 보이면 사람이. 이렇게 5년만 가자. 역시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 늘 이제 규모가 우리 눈에 있었던 행사가 많으니까 아쉬워하는 모습들도 이제. 그럼 가자동 인문학 축제는 지금도 하고 있나요? 2018년, 19년 2년 했죠. 이게 이제 얘기되면서 진행되다가 보니 청소년 축제 쪽으로 색깔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2020년은 청소년 축제로 하는 스타일로 갔는데 유기적이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그 다음 2021년, 22년이 바로 코로나였지. 서성이다에서 주로 강의를 듣고 이제 헤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 이후에 토론하고 하는 걸로 좀 더 진전되는 건 없는. 출발 자체가 현대 철학 강의를 계속적으로 개설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이끌어 나간다. 이게 첫 번째 합의였거든요. 합의 자체가. 스타디 모임도 뭐 한 2번 정도 회원들이라고 하고 외부 인원들까지 모집을 해서 철학책 읽고 이제 글을 쓰는 작업들도 이제 해보긴 했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뭐 이렇게 더 조직적인 활동으로 만들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철학을 한 3년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한 차례 하고 나니까 네. 어떤 점이 좀 바뀌나요? 아마 꼭 그 강의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제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쌓아왔던 게 좀 있는 거, 그것이 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거기서 발견한 주제는 다름의 문제?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도대체. 그것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고민거리였고 추적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이었던 거는 제가 활동도 하는 사람이고 철학 공부도 하는 사람이고 그걸 가지고 인문활동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아마 철학자들은 그 이론에 좀 관심을 갖고 추적을 했던 것 같고 저는 활동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좀 추적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동시에 조직 방법론으로 좀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연결이 좀 되니까 일하는 방식에서 저한테 좀 변화가 생긴 것 같고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분들은 첫 번째 말은 반짝반짝.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뭔가 뜨거워진 거, 자기 생애를 다시 좀 돌아보고 잊었던 언어들을 자기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힘이 좀 있었고 참가했던 분들의 삶에 그런 에너지가 다시 충전됐던 시기 아니었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강의들이 이어가시나요? 아니면 요즘은 어떻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합의 본 게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미처럼 이렇게 딱. 그 다음에는 좀 심화로 하실 분들을 하자. 이런 과정이었었고, 한 3년 지나니까 이분들도 좀 이제 각자의 또 관심사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흐트러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강의도 이제 여기만 집중하다가 여기저기 강의가 있다는 걸 저도 막 소개도 했거든요. 이분들도 이제 뭐 인천 문화재단에서 하는 강의, 뭐 어디 도서관에서 하는 강의, 서울에서 하는 강의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좀 흩어지기도 했고요. 강좌는 4년까지 좀 진행이 됐고, 한 2019년 정도에 멈춤 상태. 지나고 보면 서울에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는 건 교수 집단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카데미에서 대중 강좌를 하지만 자기들 그룹에서 연구 성과를 갖고 자기들 갈 길을 만들고 있는 거지.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잡히질 않아서 전개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구상이나 계획도 혹시 있어요? 서성이다는 좀 뭐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근데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19년 정도, 18년 정도에 제가 시도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철학 공부 모임만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확대해 나가기가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때 문학 모임도 좀 해보고 인문활동으로서의 어떤 또 다른 분야들의 일도 해보고 근데 이게 현대철학 공부하는 모임에서 시작됐다 보니까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전개가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에 제가 이제 인문학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을 걸려고 하는 흐름을 만든 거죠. 2016년에 인문학 네트워크 축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이제 인문학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태어나고 인문학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이제 뭐 독서 모임, 그다음 글쓰기 모임, 시민기자단 활동, 인문사진반도 해본 적이 있고 연구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작업 이런 방법으로 시도들을 조금씩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어떤 모임 틀을 만든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이렇게 인맥 풀을 이렇게 갖는 개념으로 이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죠. 예. 저희가 이제 주제가 그거예요.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인문 활동, 독서 토론이 됐건 뭐 그런 식의 그 네트워크가 됐건 이런 게 도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꾸준하게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현대사를 저도 한번 볼 때 늘 격변의 시기에 엄청나게 싸움을 하면서 두 패로 나눠서 주로 싸움을 한 거죠. 그 속에서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건 그 격정적으로 부딪히는 걸 서로 견뎌하면서 그 기간 속에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뭘 만들어내는 힘이 우리한테 좀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제가 좀 했어요. 첫 번째 제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이 시대에 본인들의 생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다. 누구나. 저는 그래서 강의도 그렇고 네트워크 상에서도 그렇고 모든 활동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겁니다 하면은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까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문 활동, 시민들의 인문 활동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바꾸려면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토론이죠. 그러니까 결국 10명이 모여서 10명 목소리를 다 내라 그거예요. 근데 10명 목소리를 내면 뭔가 가려면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강조했던 두 번째가 토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화 자리에서 당신 주장이 뭐냐는 것과 동시에 글쓰기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동원이 된 거예요. 그 인문적인 자기 성찰도 필요했지만 그 안에 본인의 이야기를 조목조목 한번 자기 논리화 시켜봐라. 이게 이제 글쓰기로 이제 생각을 했고, 그걸 가지고 역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방식으로 10명이 모였을 때 서로 다른 의견들을 그럼 어떻게 조율할 거냐, 여기서 합의 보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게 우리한테 축적돼야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현대 철학을 책을 통해서 강의를 이렇게 했던 거에서 인문학 네트워크로 넘어갈 때 했던 게 강의가 아니라 당신이 강사를 하세요. 당신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동아리 짱을 해보십시오.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표현할 수 있도록 돕도록 인문사진을 해봅시다. 인문사진반을 해봅시다. 그런 방법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려고 하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네.